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병암 여운부라고 합니다. 제가 펜글씨를 교육하고 연구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내용과 또 교육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글씨를 배우려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40여 년 동안 이 펜을 가지고 지금까지 글씨를 써오고 있습니다.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질도 매우 좋습니다. 펜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너무 굵거나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을 자유롭게 운필할 수 있는 연필 정도의 굵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과 연필 이렇게 줄친 줄노트 정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글씨 쓸 때 몇 가지 마음 자세와 지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정즉 필정이라 이렇게 한자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즉 글씨도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필은 글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게 써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펜글씨를 쓸 때, 또 글씨를 쓸 때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씨를 쓸 때는 마음이 편한 상태, 또 생각이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 한획, 한자 이렇게 분석적으로 핵의 길이라든가 각도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적인 관찰을 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할 단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법이 뭡니까? 펜을 쥐는 방법이죠. 펜을 쥘 때는 이렇게 엄지손과 검지손으로 쥡니다. 엄지손과 검지손을 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이렇게 받쳐주고요. 이 볼펜 같으면 이런 정도 높이를 쥐고요. 이렇게 해서 손놀림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 이 손가락 3개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 됩니다. 펜을 쥘 때 달걀을 하나 가볍게 쥔 상태로 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을 어떤 분이 이렇게 피고 또 받치고 힘을 주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글씨가 바르게 되지를 않고 운필하는데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반드시 구부려서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로 이렇게 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펜대가 세워진 각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 각도를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많이 눕혀서 펜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펜글씨는 글씨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펜대를 좀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서 이 세운 각도는 약 한 75도 정도 70도 내지 75도 정도 세워서 요 운필이 가볍도록.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손가락의 뿌리 앞부분, 조금 이쪽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지손과 엄지손가락의 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공간이. 그래서 잘못 주시는 분이 이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웅크리고 쥐고 이렇게 펜과 씨름하듯이 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 글씨가 눌러 써지고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글씨를 써도 손가락이 아프거나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잘못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자, 여러분들 식사할 때 숟가락을 쥐죠? 아주 힘줘 쥐고 밥을 떠먹나요? 그렇지 않죠? 가볍게 쥐고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숟가락을 쥐는 그런 정도의 힘, 그냥 가볍게 이렇게 쥐면 돼요. 그래서 이 지필법, 펜을 쥐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 운필법이 잘 돼요. 운필이 잘 돼요. 운필이라는 것은 펜을 놀리는 거죠. 예. 그게 지필법과 운필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예. 이걸 정확하게 쥐고 글씨를 써야 글씨를 가볍게 써야 돼요. 꾹꾹 눌러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지필법을 잘 영상을 보시고 잘못 주신 분들은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음 글자 실제로 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려긋기입니다. 이 내려긋는 획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펜을 정확하게 쥐고요. 운동이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내려긋기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 활자에 이걸 보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꺾인 것 같이 됐는데 실제로 쓸 때는 그냥 한 동작으로 한 번에 쭉 내려긋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좀 짧게도 해볼 수 있고요, 길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두 동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쭉 내려그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자는 역시 똑같이 한 번에 내려긋고 중심보다 좀 밑에서 옆으로 딱 멈춥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도 할 수 있고 조금 짧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야자, 이제 야자를 쓸 때는 이렇게 3등분이 되도록요. 이렇게 3등분. 자, 옆으로 그을 때는 끝에 와서 딱 멈춥니다. 그 다음에 어자 쓸 때는 옆으로 그어주고 한가운데 이렇게 오도록 다시 한번. 여자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평행으로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둥 쪽으로 좀 벌어지게 하고요. 역시 이게 3등분 되도록요. 다시 한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자를 써보겠습니다. 예자는 안에 것은 좀 짧게 하고 뒤에 건 좀 길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시 한번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예자 쓸 때는 안에 것은 좀 짧게 하고 뒤에 거는 길게 하고. 앞에와 마찬가지죠.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여기서 흘림체는 어떤 것이 흘림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려긋기는 흘림체나 정자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도 똑같습니다. 정자체와. 그 다음에 야자 쓸 때는 흘림체에서는 약간 요 모양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려긋고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어자는 똑같습니다. 정자체나 흘림체나. 그 다음에 여자는 역시 정자체나 흘림체나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자, 예자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는 흘림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조금 변합니다. 자, 이건 하나, 둘, 세 동작이겠죠? 근데 이런 때는 흘림체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자, 이 칸에다 쓰면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노트를 준비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줄노트에다가 대학노트의 줄에 따라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긋기만 이렇게 연습을 쭉 하시면 돼요. 많이. 이 내려긋기는 한글에서 아주 기본획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줄에다 대고 연습하면 돼요.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연습하느냐? 하루에 한 2000번 하면 좋아요. 그럼 2000번 할 때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펜글씨를 조금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다음에 쭉 글자 쓰고 문장 쓰고 이렇게 할 때 최소한 한 40분 이상 1시간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면 강의가 마칠 때쯤 되면 글씨를 아주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써봤죠? 야. 자, 야자 흘림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긋고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살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켜고, 예, 흘림체입니다. 자, 어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옆으로 긋고 한 번에 딱 내립니다. 자, 먼저 집필법을 설명할 때 펜을 어떻게 넣는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또 볼펜을 이렇게 좀 세워서 요 운동이 잘 오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좀 엄지손과 검지손가락의 공간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눕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힘이 들어가고 글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우고 살짝만 해도 볼펜이 잘 나옵니다. 참, 애자 쓸 때는 옆으로 긋고 안에 짧게 하고 좀 뒤에 건 길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애자입니다. 짧게 하고 뒤에 건 길게 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애자 쓸 때 흘림체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자, 아자 쓸 때는 중심보다 좀 밑에서.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가운데 해도 돼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한 가운데. 그 다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중심보다 조금 밑에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그어서 멈춥니다. 자, 야자. 그죠? 자, 흘림체에서는 야자만 흘림체가 여기서는 배운 중에 이렇게 살짝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모양을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하고 삼자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반듯이 내려간 다음에 살짝 이렇게. 요 각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여자 쓸 때는 또 이렇게 벌려준다 그랬죠? 약간 벌려줘요. 기둥 쪽으로 벌려지게. 특히 주의할 건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쓰면 안 돼요. 반대로 요렇게 기둥 쪽으로 좀 넓어지게. 자, 애자는 안에 거 짧게 하고 뒤에 거 길게 하고 이런 모양으로. 흘림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럼 오늘 실기를 해봤는데요. 내려긋기부터 이렇게 지금 7가지 모음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긋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쓰신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자, 눈을 감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도 이렇게. 자, 그럼 평상시에 이 볼펜을 쥐고 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십시오. 손가락 운동을. 여러분 집에서도 시간이 많이 있으면 TV 볼 때도 펜을 쥐고 요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기능은 뭡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그 숙달이 되는 거예요. 쓰는 요령을 알아도 이 손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기한 몇 가지를 7가지를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